정부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업무 효율 증대의 기대와 줄서기가 심화된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됩니다. 거제 고현항을 매립해 해양 신도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조 원이란 거금이 드는 만큼 투명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창원 39사단 이전 비용 처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용도 줄이고 공공용지도 추가 확보한 시운학부 매각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일컬어지는 밀양 영남루가 7달 동안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르면 2017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철밥통을 깨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 경남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5급 이상 공무원부터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4.5%인 성과급 대상이 15.4%로 대폭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현재 7%에서 15%까지 2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3급 공무원이라도 연간 급여 총액이 최대 65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거나 어려운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보수를 따로 올려주는 등 차등 적용도 도입됩니다. 성과주의를 도입해 공직사회의 철밥통 문화를 건절하겠다는 개혁 방안입니다. 자동적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구조에서 성과와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남의 공직사회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의 핵심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인데 다양한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줄서기가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줄서기 관행,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고 아마 그런 게 크게 당장해진 눈에 보이도록 학생. 호봉에 따라 임금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현행 체계에 자극이 필요하다는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이 할 말조차 못해 개혁에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거제시 고현항은 터가 좁고 시설이 낡아 항만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데요. 이 항구를 매립해 대규모 해양 신도시를 건설하는 2조 원대 규모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해양 신도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항만 기능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 고현항을 매립해 신도시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노후된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민간 자금 7천억 원을 들여 고현항 앞바다 60만 제곱미터를 매립합니다. 이 가운데 18%를 주거용지, 14%를 상업용지로 만들고 36.9%는 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용지와 항만용지로 조성합니다. 기반 시설이 완공되면 민자 사업자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민간 자금은 2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거제시는 1990년대 이후 조선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섬이라는 점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워터프론트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지역에도 아마 큰 활력소가 되고 매립지의 공공용지 비중이 낮고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은 재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진해 시운학부 이전 사업은 창원의 39사단 이전과 똑같이 민자 사업자가 부대를 이전해주면 그 비용으로 부대 터를 주기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사업 방식 변경으로 매각 금액도 남겼고 공공용지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해 시운학부터는 39사단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태영 컨소시엄이 해군시설 운전학부를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진해시로부터 옛 부대터를 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진해시는 태영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깨고 공사비와 위약금까지 908억 원을 지급하고 모두 CUG로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통합 뒤 창원시는 입찰을 통해 전체 시운학부터의 절반이 조금 넘는 58.8%를 945억 원에 넘겨 37억 원을 남겼습니다. 공개매각이니까 그나마 제일 비싼 돈을 사겠다는데 이제 그게 낙찰이 된 거죠. 이때 확보한 약 25%의 CUG에는 현재 이순십 리더십 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공연장, 공원도 만들 계획입니다. 근처에 도서관이 생기고 공연장이 생기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이제 기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기대감이 또 큽니다.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39사단터는 민자 사업자의 이득이 더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39사단 이전 사업. 현재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의 하나인 밀양 영남누가 곳곳이 낡고 뒤틀려서 7달 동안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문화재청의 기술 자문을 거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푸른 밀양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로 고즈넉한 누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양 부병루, 진주 촉성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인 밀양 영남루입니다. 조선 후기 재건돼 171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곳곳이 낡고 뒤틀려 7달 동안 보수 끝에 단장을 마쳤습니다.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밑에 마루판하고 또 옆에 난간하고 계단하고 이런 그 3대 누각 중에 가장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국보급의 낡아 흔들리던 볼루 계단은 원형을 복원해 새롭게 만들었고 구름을 형상화한 운판을 얹은 난간도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곳곳이 썩고 뒤틀어졌던 마루는 한국 토종 적송으로 다시 짜맞추었습니다. 새들이 누각에 들어와 둥지를 짓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조망도 마련했습니다. 기둥마다 조각된 화려한 용신과 천장에 걸려있는 옛 문인들의 시문도 영남루의 대표적 볼거리입니다. 단청이 자연스럽고 색상이 곱고 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수려한 경관과 건축미로 보물 제147호로 지정된 영남루.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5만여 명의 일반인 후원과 제작 기간만 13년이 걸린 영화시사회가 거창문에서 열렸습니다. 껐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 15살에 일본에 끌려가 순환을 겪은 88살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귀향은 강할머니가 그린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조정래 감독이 피해자들의 증언집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위안부 여성들이 타지에서 돌아가셨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영화로 담아서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 어떠한 고통과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싶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13년. 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5만 2천여 명이 후원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거창군 위천면의 한 들판은 주인공 은경과 영희가 뛰노는 고향 땅의 배경이 됐고 거창군 주민들이 사는 집 등을 촬영 장소로 선뜻 내주면서 제작을 도왔습니다. 시대적인 배경하고 저희 집하고 이제 그게 좀 맞아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영화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저도 거기 응해줬습니다. 지난 7월에는 귀향의 일부 영상이 미국 의회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정식 개봉을 추진하고 있는 영화 귀향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후원자 시사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검찰이 산업단지 비리 수사와 관련해 김맹권 전 김해시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원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가산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김맹권 전 시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에 따라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가 첨단 융합경제 육성과 글로벌 관광 기반 구축, 스마트 성장 역량 강화 등 2030 창원시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자유지역을 유치하고 1조 원의 사업비로 첨단 기계와 부품 산업 육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수소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K-팝 등 한류 월드 챌린지 개최와 해양 레저 기반 확충 등 글로벌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첨단 도시 조성 등 스마트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 경상남도 자원봉사 활동을 결산하는 대회가 열려 4명에게 봉사상이 전달됐습니다. 오늘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부문의 양산 호스피스 장효창 회장이, 봉사단체에는 김해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봉사관리자 부문은 양은정 씨가, 기업 부문의 한화테크윈이 상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돼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이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 추진됩니다.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채권단 실무회의를 열고 5만에서 7만 톤급 탱커선과 해상 LNG 주유터미널에 특화된 중소형 조선사를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